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통해 수영 하수 처리장 시설을 지하하고 지상에는 공원 등 주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에 따른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시는 직접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 수영강 수질 정화를 위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수영 하수 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악취 등 민원과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민간 투자 방식으로 수영 하수 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낸 건설과 운영비를 시간을 두고 보전해주는 손익 공유형 민간 투자 사업인데 현재 한화가 사업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는 5,700억 원입니다. 시는 15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수영하수 처리장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효율성이 높은 하수 처리 공법을 적용해 운영비를 낮추고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통한 탄소 중립 실현에도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직접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시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자기들이 요금을 올리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수 처리장 전체 우리 부산시는 동일한 요금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 시가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 주는. 시는 오는 2026년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한 뒤 2027년 공사를 시작해 2032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한국해양기술원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파리 독 단백질에서 치매 억제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차례 동물 실험을 통해 치매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즉 키오스트가 해파리의 유전자를 해독해 특정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는 일종의 생명 설계도여서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데 독성 해파리 종인 작은 상자 해파리의 독 단백질에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찾은 겁니다. 키오스트는 해파리의 독 단백질로부터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특정 물질을 발견하고 2건을 특허 등록했습니다. 보통 치매는 이 아밀로이드가 혈관 등을 통해 다량으로 모이면 치매를 일으키는데 해파리 독 단백질 화합물이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매 발생 물질에 대한 항체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몇 제약사는 치매 항체 신약에 대한 FDA 승인을 받아 임상 실험 단계까지 갔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개발이 올스톱 되기도 했습니다. 키오스트는 치매 질환을 일으키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벌인 결과 치매를 앓는 쥐의 기억력이 회복되는 등 치매 증상이 한결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키오스트 염승식 책임연구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구조들을 변형시켜서 기능을 높인다거나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많이 향상되는 거를. 세계적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면 치매 개선제와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성훈 부산대 병원장은 공감하지만 정부 부처와 의료계가 의견을 나눠 적정한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밝혔습니다. 정 원장은 오늘 부산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가 의견을 모아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교사들로부터 학대를 당해 중학교 졸업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여학생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은 오늘 부산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의원은 학생회장까지 지낸 여학생이 두 선생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못 이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목숨을 끊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해당 학생의 어머니 김모 씨가 참고인으로 나서
해당 교사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특권이 중고등학교에는 신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폭발 화재가 발생해 경찰과 공무원 등 23명이 다친 부산 동구 목욕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유류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해당 목욕탕 지하 1층 유류 탱크에서는 위험물 허가를 받은 경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목욕탕 업주 50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최근 나온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폭발을 일으킨 점화원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청년 대부분은 경력 6개월 미만의 초보 노동자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산업재해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부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1,404건 가운데 85%인 1,204건은 6개월 미만 경력의 노동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경력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례는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 한 건으로 나타나 숙련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가 작업 환경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이후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데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 가운데 17억 5,600만 원이 수산물 안전 홍보에 배정돼 수억 원이 실제 집행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동어 시장 예산 30억을 다른 곳에 배정했으며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올해 예산 114억 원 중 집행하지 못한 일부를 다른 사업으로 넘겼지만 내년에 다시 받기로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내일 부산의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1.2도, 습도는 53%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